오늘은 결정학 강의를 시작하는 첫 시간 녹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영어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몇몇 군데 소개를 드렸더니 아무래도 우리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우리말 버전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결정학에 대한 기본 그 기초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재료공학 쪽에서 특히 금속이나 이런 간단한 구조에 의한 결정학에 대한 그 경험만 있었던 분들은 아마 그 새로운 어떤 내용의 그런 강의로서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어쨌든 국내 그 여러 강의도 있고 교과서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결정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작하는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다. 뭐 잘못됐다기보다도 조금 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결정학 하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유니셀, 뭐 브레비스레티스 해서 뭐 이게 큐빅이냐, 뭐 BCC냐, FCC냐,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런 재료공학이라든지 화학이나 뭐 고체화학이나 이런 부분을 그 조금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신데, 그거를 안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실제 우리가 그 복잡한 구조들을 풀고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이해의 그 기본이 되는 그 결정학의 시초를 유니셀에서부터 시작하는 데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유니셀이 시작할 수 있는 그 베이직한 그런 어떤 시초점이기 때문에 그걸 말 그대로 유니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는 그 유니셀 이전에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유니셀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유니셀이 시작 포인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강의에서는 유니셀이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니셀은 이 크리스탈로그라피의 시작이 아니라, 이번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유니셀은 이 크리스탈로그라피의 마지막 포인트다. 물론 뭐 진짜 마지막은 크리스탈이 되겠지만 크리스탈의 바로 직전 단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해 폭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미트리, 다시 말하면은 결정학의 기본은 이제 대칭, 시미트리 구조를 미리 연습을 하고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시미트리를 여러분들이 알 때 가장 좀 방해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기호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는 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어떤 단순한 그런 공간에서의 그런 어떤 이동인데, 그런 거를 기호화하는 데서 뭐 예를 들면 뭐 쉔플라이, 화학하시는 분들은 쉔플라이 쪽을 많이 쓰시고, 뭐 우리 요즘은 뭐 저 헤르만 마긴 이게 완전히 그게 돼서 저 스탠드가 돼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쓰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 단편적인 아주 그 제가 볼 땐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기호인데, 이게 그 기호에 다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왜 이걸 그렇게 어렵게 포장을 했는지 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시작할 때 우리가 포인트 그룹,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그 시미트리에 합쳐놓은 어떤 시미트리를 여러 가지 그 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우리가 포인트 그룹, 뭐 스페이스 그룹 그러는데, 뭐 점군, 공간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의 이제 시작이 어디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굉장히 어렵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배워왔던 그 크리스탈로그라피 조금이라도 알고 계셨던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부로 다 잊어버리고 그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출발점과 그런 어프로치 디렉션이, 어프로치하는 그 방향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프레임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이 작동을 하냐에 따라서 이해가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 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이해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공유하시면서 이걸 하나하나 차츰차츰 이해해 나가시면 그동안 그 헷갈렸던 부분도 다 풀리고, 왜 그러냐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케이오스, 그 엄청난 그 혼란의 바다에서 한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에 대학교 다닐 때 그럴 때는 거의 몰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혼란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혼자 터득하는 과정에서 제 프레임워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같이 이것으로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그룹이라는 게, 이게 지금 뭐 시미트리나 예를 들면 크리스탈로그래피나 결정학이나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학자들이, 저도 잘 몰라요. 이 그룹 시어리라 그래갖고 이건 수학자들이 아주 뭐 몇백 년 전부터 연구하던 건데, 이게 어떻게 크리스탈로그래피 또는 어떻게 시미트리 쪽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먼저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점군, 공간군 하면 뭐 그것은 뭐 몇 가지 32개가 있고 뭐 이렇게 외우고 그 기호에 다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치여서 이게 뭔지 잘 모르셨을 텐데, 오늘 차근차근 한번 시작하는 의미로다가 그룹 시어리에서 그룹이 뭐냐라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릴 거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룹 시어리라는 어떤 엄청난 바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포인트만 잡아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룹의 정의.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정의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그룹이 있어요. 이게 그룹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게 왜냐면 그룹이라는 정의를 알기 위해서 이게 G라는 어떤 집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이 집합은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4개의 원소는 -1, 1, I, -I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게 그룹이 되려면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건 뭐 그냥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4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그룹이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 어떤 대상들의 연산이라는 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본 연산을 곱하기로 하겠습니다. 멀티플리케이션. 그래서 이러한 기본 연산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이런 연산의 기준 아래서 이 수들은, 이 숫자 4개는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곱하기를 우리의 연산으로 정하셨고, 이 곱하기에 대해서 이 4개의 중복을 허용해서 어떻게든 간에 2개씩 곱하면 그 대답이, 정답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요 안에 있고요. 1 곱하기 -i는 -i니까 저기 있고, 예를 들어서 i 곱하기 -i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 1이 되죠? 그럼 이 안에 있고, 심지어는 i 곱하기 i는 -1이니까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2개씩 곱하면 그게 이 안에 존재해야 된다. 이 바깥에 있는 값, 이 안에 없는 값이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이 그룹의 조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여기 보시면 1이 있잖아요. 1은 우리가 아이덴티티라 그래갖고 우리말은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항등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나 자신과 어떤 놈을 서로 곱해서 다시 나 자신이 나오면 그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아이덴티티다.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여기 있죠. 곱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1이 있잖아요. 1은 i하고 1 곱하면 i고 -1하고 1 곱하면 -1이고,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값, 그게 존재해야 되고,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레시프로칼. 다시 말하면 나 자신과 어떤 거하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나 자신하고 뭘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 값이 1이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레시프로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각 원소마다 다 이 안에 존재해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는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 안에 레시프로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레시프로칼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은 뭐 마찬가지 보수나만 하고 아이덴티티니까. I 같은 경우에는 뭐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냐면 I 곱하기 마이너스 I를 곱하면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I일 경우에도 마이너스 I와 I를 곱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아이덴티티로 갈 수 있는 자신의 역수라고 뭐 우리 아마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어쨌든 그런 그 아이덴티티 값이 나오는 나의 상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고요. 네 번째 조건이 원소들이 이 안에서 어소시에이티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소시에이티브라는 게 결합법칙이 성립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안에서 세 개 뽑아가지고 어떤 세 개를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제3의 거를 곱하면 이것은 앞에 거 곱해서 뒤에 거 두 개 곱한 거 먼저 해서 곱한 거하고 같다. 이거 여러분들 뭐 곱셈에서는 이게 꼭 그룹이 아니더라도 뭐 이 안에선 저 곱셈에 대해서는 항상 저게 이 성립이 되니까 결합법칙은 이건 여러분들 뭐 쉽게 이 네 가지 조건을 이러한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라는 이 네 개의 숫자의 조합은 이 네 개의 조건을 확실히 만족한다. 그럼 얘네들은 그룹입니다. 이게 바로 그룹의 정의예요. 그룹 시어리에 나오는. 그러면 이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걸 뭐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유한한 개수가 4개밖에 없죠. 얘네들은 이 유한한 그룹이 있고 이 유한한 그룹을 어떤 연산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뭐 꼭 곱하기 더하기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걸 복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연산이라는 거는 뭐 어떤 연산이든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미지의 연산에 대해서 어떤 닫혀 있는 그룹,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 그룹, 레시프로칼이 존재하는 그룹,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한 그런 연산을 우리가 만들 때 뭐 곱하기나 더하기 같은 거는 100% 다 뭐 간단한 연산이니까 어소시에이티브 하지만 연산이 복잡해지면 이거 조건 맞추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네 개의 조건을 만드는 그 유한한 개수를 갖는 어떤 그룹을 그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재밌습니다. 우리 저 학생들 수업 시간에 그걸 내주면 뭐 몇 년에 한 명씩 그걸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한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그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연산을 먼저 어떤 연산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거를 베이스로 그룹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느냐 하는 문제죠. 베이스로 우리가 연산을 제일 먼저 정해야 돼요. 어떤 연산을 정하냐면 저는 우리가 정한 연산은 어떤 오퍼레이션이냐 더하는 건데 더하고 난 다음에 6으로 나누고 그 6으로 나눈 나머지의 정수값 나머지를 답으로 하자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산이에요. 우리 연산은 두 개를 더하고 그 두 개 더한 값을 6으로 나눈 정수값 나머지 값의 정수값을 보자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닫혀 있느냐 한번 보십시다. 0하고 1하고 더하면 1이죠. 1을 그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죠. 그죠?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다 나머지가 자기 자신값이 6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2하고 5하고 더하면 7이죠. 7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그럼 1 있죠, 이 안에. 3하고 4하고 더하면 역시 7이니까 안에 1 값이 나오죠. 뭐 3하고 5하고 더해봅시다. 그럼 8이에요. 8이면은 6으로 나눠서 정수값 나머지는 2니까 안에 있죠. 뭐 예를 들면 5 더하기 5 하면 10입니다. 5 더하기 5는 10이면 10을 6으로 나누면 정수값 나머지는 4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 연산 법칙에 의해서 이 안에 밖에 있는 값, 이 안에 없는 값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 닫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만족.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여기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어떤 놈을 뭐하고 했을 때
이런 연산, 우리 연산은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눈 정수값 나머지가 우리 연산인데 그 연산 법칙에 의해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값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 0이 있는데 0을 한번 보세요. 이 각각을 0하고 더하면 다 자기 자신 값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6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얘네들 모두 6 치면 전부 다 0, 1, 2, 3, 4, 5가 그게 자기 자신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값 0. 아이덴티티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과도 0을 더하면 그 자신이 되고 그거 6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자기 자신이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아이덴티티 존재하고 세 번째 레시프로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레시프로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0이 나오겠느냐? 그럼 이게 더해서 6 나오면은 0이 돼요. 0은 0 더하기 0이니까 0. 아이덴티티가 스스로가 레시프로칼 값을 갖습니다. 1일 때는 5하고 더하면 6 나오니까 0 떨어지죠. 2일 때는 4하고 더하면은 6 나오니까 떨어져. 3은 3 더하기 3은 6이죠. 4 더하기 2면 6이죠. 5 더하기 1은 6이니까 모든 원소들이 레시프로칼 값을 안에 갖습니다. 3번 만족. 자, 4번 이거 어소시에이티브 하냐? 자, 어소시에이티브 하냐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소시에이티브 하냐? 이걸 뭐 증명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수학적인 툴을 써야 되죠. 우리는 지금 수학 시간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두 개 그냥 해보죠. 0, 1, 2 갖고 한번 해볼까요? 0, 1, 2? 자, 우리가 이런 연산, 이 플러스 한 다음에 모드 6 치는 연산은 우리는 이런 당구장 표시로 이런 연산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치면 이게 이런 연산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0 당구장 1에 이 당구장 표시가 아니고 별표 표시에 별표 2는 0 에스테리스크 1 에스테리스크 2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0하고 1하고 치면 1, 1하고 2하고 하면은 얼마죠? 3이죠. 자, 이거는 1하고 2하고 하면 3이죠. 3하고 0하고 하면 3이죠. 이거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시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어소시에이티브 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이 집단은 그룹이다. 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간단한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유한한 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꼭 그룹이라는 건 꼭 그렇게 유한한 어떤 몇 개짜리 이것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크리스탈로그라피하고 이게 연결이 될 때 그 포인트 그룹, 스페이스 그룹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이루어져 있는 그룹이라 이제 이런 유한한 그룹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룹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장 쉽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는 이건 뭐예요? 정수죠. 인티저 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더하기에 대해서는 데피니틀리 그룹입니다. 이 안에 다 정수 지들끼리 아무리 더해봐야 정수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0 있죠. 0 여기 0은 어떤 놈하고 더해도 그 자신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역수라는 거는 여기서 레시프로칼이라는 거는 인티저에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서로 다 있으니까 각자 전부 다 레시프로칼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소시에이티브 하냐 아냐는 이게 이 그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어소시에이티브 하니까 그건 정수냐 아니냐를 떠나서 덧셈에 대해서는 약간 그 어소시에이티브 한 거는 기존 사실이니까 얘네들은 그룹입니다. 예를 들면은 더 한층 나가서 예를 들면 얘가 유리수다. 여러분들 유리수 뭔지 아실 텐데 이 유리수면은 얘는 더하기에 대해서도 닫혀 있고 곱하기에 대해서도 닫혀 있겠죠. 유리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도 다 유리수니까 역수를 존재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유리수 안에 역수가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무한한 어떤 그룹을
어렸을 때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유리스는 뭐에 대해서 닫혀있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유한한 어떤 개수로 모여있는 거.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아까 뭐, 곱하기에 대해서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뭐 이런 그룹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0, 1, 2, 3, 4, 5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더하기 모드 6에 대한 그 그룹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렇게 유한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무한한 어떤 그 경계가 없는 이런 그룹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지금 문제는 왜 이 쓸데없는 저 결정학 크리스탈로그라피 한 대 놓고서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뭐 이상한 걸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룹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인트 그룹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룹이 완전히 그 산수 숫자 노름인데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그룹을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이 그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잘 보이셔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요 그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그룹으로 인하여 이제 결국은 시미트리, 대칭 또는 결정학하고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본류, 이 크리스탈로그라피까지 이 숫자 노름에서 시작한 이 그룹 얘기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원소가 3x3 매트릭스예요. 이 공간에서의 이 어떤 그 매트릭스인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이 8개의 3 곱하기 3 행렬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집단입니다. 얘들이 곱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렬 곱에 대해서 그룹이냐 아니냐 라는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걸 다 해볼 수는 없는데 시간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 해보세요. 얘네들끼리 이 안에서 뭘 어떻게 2개를 곱하고 뭐 자기 자신하고 2번을 곱하든 어쨌든 어떤 쌍을 이뤄서 여기서 2번 곱해도 그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는 그 아시겠지만 그 요런 그 매트릭스가 이게 오소고나란 매트릭스인데 결국은 뭐 이 각각의 컬럼 벡터를 보시면 이게 컬럼이 3개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3개의 컬럼의 벡터를 우리가 어떤 그 공간에서 베이시스 벡터라고 여러분들 선형대수 잘 모르시겠지만 선형대수에서 그 베이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X축, Y축, Z축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베이시스고 그 어쨌든 이게 그 베이시스 스팬이라고 우리가 성형대수에서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오소 이거하고 내적이 제로고 얘하고 내적이 제로고 다 내적이 제로예요. 이거 보시면.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보시면은 얘는 그러니까 서로 곱해가지고 같은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란 얘기예요. 내적이 제로란 얘기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오소고날한 매트릭스들인데 뭐 지금 그 오소고날리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잠깐만 이게 스카치 테이프 나왔다 좀 보죠. 아이고 이걸 여기다 붙여놓고 시작합시다. 보이나? 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보려면 첫 번째 조건, 1번 조건이 뭐였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중에서 어떻게 곱하든지 간에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해볼까요? 얘랑 얘랑 곱해볼까요? 얘 2개? 100, 01, 10, 001, 0, 10, 10, 001.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해서 이 2개를 곱하면 이런 그 새로운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행렬이 이 안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나 이게? 여기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시면 어떤 것들이라도 다 한 번씩 곱해보세요. 이거를 곱하면 이 안에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뭐 우리가 그걸 지금 여기서 해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첫 번째 조건. 클로즈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 안에 각각이 또 다 그 인버스 매트리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 모든 원소들이 물론 다 있습니다. 다 이거 확인하고 넣어놓은 건데 지금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해볼 필요는 없지만 뭐 아무거나 하나 좀 해보면은
뭐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얘 한번 볼까요? 얘를 보면은 여기 나왔으니까 얘 또 한번 여기 하지 말고 얘하고 뭐를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오겠느냐? 00, 010, 001 이게 뭘 곱하면 이게 나올까요? 뭘 곱하면 이게 나오나? 이거 재수가 좋네. 쉬운 거 골랐네요. 자기 자신을 곱하면 얘는 자기 자신이 레시프로칸이네. 그죠? 자기 자신이 인버스 매트릭스네요. 딱 곱하면 여러분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얘도 그렇고 뭘 잡아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자기 자신이 그거였으니까 가장 간단한 케이스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 레시프로카를. 그래서 이제 그 클로즈도 돼 있고 아이덴티티 존재하고 예? 아이덴티티가 존재하고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레시프로칼이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하냐? 여러분들 뭐 행렬곱은 어소시에이티브 하죠. 이게 뭐 그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래서 행렬곱은 어소시에이티브 합니다. 그런 어떤 내용을 다 봤을 때 얘는 그룹이에요. 원소는 3x3 그러니까 3x3 매트릭스면서 그룹이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누메리컬하게 숫자 노름으로 나온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이런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뭐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디멘전이 3디멘전이니까 이게 3x3이니까 3차원이니까 좀 그래 보이는데 2차원 갖고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 갖고도 이거를 할 수 있고 뭐 4 곱하기 4부터는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헷갈리기보다는 복잡한 그 계산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2 곱하기 2, 3 곱하기 3짜리 갖고는 한번 몇 개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이 곱셈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덴티티가 존재해야 되고 그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그 자기 자신과 곱할 수 있는 어떠한 예를 들면 인버스 매트릭스가 이 안에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하면 얘는 그룹이다. 그래서 이런 그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그룹 시열에 있는 아주 간단한 그룹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 주세요. 외워주시면 이 정의가 그룹이 왜 그룹인지를 알 수 있는 하여튼 뭐 유일한 단서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게 그룹 우리는 뭐 군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룹 시어리의 그룹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봤고 그것에 이제 그 3차원 매트릭스가 원소인 그룹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도대체 얘하고 이제 그 시미트리하고 연결을 하고 싶은데 시미트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어쨌든 이게 시미트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는 뭐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얘가 3x3 행렬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뭐 우리가 공간을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도 3차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탈로그래피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선형대수 같은 거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웬만하면 막 뭐 6 곱하기 심지어는 뭐 실제 우리 계산하고 뭐 이런 데서는 뭐 100 곱하기 100 매트릭스 뭐 이런 거 100차원짜리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노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3 곱하기 3 사람이 손으로 풀 수 있는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지노선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100 곱하기 100 매트릭스 같은 거 인버스 구하는 거 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손으로 풀 수 있는 그 마지막 뭐 이거보다 조금 저희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은 뭐 이거보다 좀 큰 거 4 곱하기 4, 5 곱하기 5도 손으로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컨벤셔널리 이 3 곱하기 3, 2 곱하기 2차원, 3차원까지가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크리스탈로그래피는 3차원에서 놀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예를 들면은 뭐 그렇게 큰 연산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100 곱하기 100 뭐 이런 거 갖고 왔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에 비하면 크리스탈로그래피는 이건 껌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전달된 그런 어떤 지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크리스탈로그래피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들 어떤
공간에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에요. 그리고 Z축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3차원 공간을 나타내는 직각좌표 카티전 코디네이트예요. 그래서 이 카티전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Z축이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뭐 특별히 쉽게 그냥 XY 플랜에다가 어떤 뭐 꼭 이 플랜에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쉽게 요 칠판면이 XY 플랜이니까 XY 플랜에 어떤 하나의 벡터를 한번 놓아 봅시다. 이게 벡터예요. 어떤 원점에서 어떤 포인트로 향하는 벡터. 그럼 이 포인트는 얼마냐 하면은 x0, y0, g0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벡터로 표시할 때 여러분들 그 벡터 표기법은 이게 세로로 이렇게 컬럼으로 쓰죠. x0, y0, g0. 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또 가로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컨벤션입니다. 컨벤셔널하게 이 세로로 쓰는 게 이 벡터는 맞고요. 이 벡터를 우리가 x0라는 벡터로 쓰겠습니다. x0라는 벡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가로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에 트랜스포즈 여기다 t자 쓰면 이게 가로로 쓴 게 되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건 세로로 쓰고 여기에 어떤 매트릭스 3 곱하기 3 매트릭스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어떤 3 곱하기 3 매트릭스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답이 여러분들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선형 리니어한 관계 어떤 XT라는 벡터와 X0라는 벡터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트릭스 그게 3 곱하기 3 매트릭스고 그 이 매트릭스는 여러분들 벡터 폼으로는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 뭐 이걸 텐서 노테이션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XI는 TIJ에 어떻게 되죠? XJ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타낼 때 이 T가 뭐냐? 얘가 우리가 얘를 변환 행렬,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벡터를 어떤 매트릭스하고 곱해줬더니 다른 벡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옮겨졌다, 트랜스폼드 됐다, 이게 변환됐다. 그래서 이걸 변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공간이 3차원이니까 3 곱하기 3 9개짜리로 나오게 돼 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로 옮겨다 놓고 이 포인트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면 아이덴티티라는 건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는 아무 짓도 안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100, 010, 001을 넣으면 이 답이 XT는 X0, YT는 Y0, ZT는 Z0가 나오면 그렇게 되면은 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벡터가. non 트랜스폼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1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1, 0, 0, 0, 1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는 마이너스 X0가 나오고 이 자리는 마이너스 Y0가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X0, Y0, Z0가 나오는데 그건 어디냐? 보시면 여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아간 자리가 바로 이 매트릭스가 표방하는 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이걸 갖고 있으니까 얘 들어가면 이건 답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 들어가면 여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100 0-10 001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는 X0가 되고 두 번째 자리에는 마이너스 Y0가 되고 세 번째 자리에는 Z0가 되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X0, 마이너스 Y0, G0는 어디예요? 여기네, 여기에요, 여기.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돼요, 얘는? 얘는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가 지금 Z축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기가 X축이고 XZ 플레인이 어디입니까? 이 플레인이죠, 이 플레인. 이 플레인에 대해서 이게 서로 대칭, 그러니까 거울 대칭이다. 예를 들면 여기를 우리가 미러면이라고 합니다. 미러면에 대해서 얘가 그대로 미러 대칭으로 움직여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이 이 점으로 갔다라는 건 이거는 XZ 플레인에 미러 플레인이 있고 미러 플레인은 XZ 플레인이 있고 요 면 위에 있고 이 벡터가 이 벡터로 미러 반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러. 얘는 180도 로테이션. 다시 말하면은 투폴드 로테이션. 360을 1로 봤을 때 180이 이제 반이니까 우리가 이걸 투폴드라고 합니다. 투폴드.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얘 한번 볼까요? 얘 보면 얘는 뭘로 어디로 갔을까요? 예를 들면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0, 0, 0, 1 이렇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이너스 y0가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x0가 되고 z0 이 점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y0 마이너스 x0 그거는 쫙 보니까 제 생각에 여기네. 여기입니다. 여기. 아하. 그럼 얘가 어떤 그 변환을 하면 일리가 갈까요? 어떤 변환? 여기 대각선으로 말이죠. 이 대각선으로 어떤 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대각선에 있는 판. 이 판으로, 예를 들면 그 판이, 여기가 어떻게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자, 이 판에 대해서 얘하고 미러 반전한 거죠. 미러 시미트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좀 맞네. 어쨌든 얘하고 얘는 이 빨간 면, 이 면에 의해서 반전. 다시 말하면 이 대각선 면에 의한 거울 반전이다. 다시 말하면 그 시미트리가 거울입니다. 얘는 로테이션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미트리가 별거 없어요. 거울하고 로테이션하고 인버전하고 3개밖에 없어요.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시미트리라는 거는 거울하고 로테이션하고 인버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3개를 통해서 봤을 때 얘하고 얘는 거울이고 얘하고 얘는 이 거울이고 얘하고 얘는 이 대각선 거울이고 얘는 180도 요 축으로 이렇게 돌린 거고 뭐 예를 들면 얘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우리? 어디 보자. 0, 마이너스 1, 0, 1, 0, 0, 0, 0, 1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y0에 x0에 z0에 자 얘는 뭡니까? 얘는 여기네. 딱 90도 돌린 거예요.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360을 90도 4분의 1이니까 4폴드 로테이션이에요. 아까 보면 얘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죠. 얘는 2폴드 로테이션이죠. 다시 말하면 180도 돌아가죠. 얘는 90도 뭐 돌아가죠. 얘는 뭐였죠? 이 XZ면에 대한 미러였죠. 얘는 뭐였죠? 이 대각선 면에 의한 미러였죠. 그러니까 모든 이 매트릭스들이 이런 어떤 시미트리 액션, 시미트리 오퍼레이션하고 관계가 돼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변환 행렬이다. 얘네들이 전부 다. 그 T라는 변환 행렬이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는 아까는 그냥 숫자 노름으로 봤지만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숫자지만 각각이 이 공간에서 어떤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 어떤 액션을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을 설명해주는 어떤 그 수학적 툴이다, 매트릭스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럼 이거 각각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숫자만 돼 있는 그룹인 줄 알았더니 그 각각의 그 원소들이 이 매트릭스들이 의미를 갖고 있다. 그건 뭐냐 했더니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에 뭐만 있다고요? 로테이션하고 미러하고 인벌전이라고 있어요. 인벌전은 원점에 대한 대칭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다시 여기서 좀 기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다른 말로 improper 로테이션이라고도 불러요. 다시 말하면 쟤는 인버전은 혼자 작동하지 않고 항상 로테이션하고 동시에 작동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인벌전, 다시 말하면 원점에 대해서 그냥 인벌전도 결국은 알고 보면 360도 돌린 다음에 인벌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폴드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360도 돌리면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원폴드 로테이션이 360도 돌렸다는 얘기인데 그 360도 돌려서 지자리로 갖다 놓고 다시 인벌전 때렸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투폴드는 투폴드 반바퀴 돌린 다음에 인벌전 때리는 거고, 그러니까 대칭을 원점에 대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룹은 우리가 숫자 노름으로 만들어서 누메리컬하게 결국은 얘네들이 네 가지의 그 그룹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행렬 고배대에서 얘들은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제 각각의 행렬이 어떤 시미트리 액션을 설명해주는,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을 설명해주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이 매트릭스라는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미트리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시미트리 그룹이다. 이제 얘네들이 시미트리 그룹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제가 그룹을 얘기할 때 그 그룹이 꼭 무슨 수학적 연산이 아니고 뭐 어떤 그 뭐 사회학적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룹의 연산을 곱하기로 했지만 과연 그 곱하기가 이런 시미트리 그룹이라는 상황에서는 그 연산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곱하는 거를. 그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컴포짓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다.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을 같이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 하고 다음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뭐 동시에 한다기보다도, 뭐 동시에 한다라는 말도 괜찮지만 두 개를 하여간 차례대로 한다. 다시 말하면 두 개를 같이 한다 라는 의미로 그걸 컴포짓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180도 돌리고 난 다음에 90도를 한 번 더 돌린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 XZ 플레인에다가 미러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미러 때린 놈을 다시 뭐 90도를 돌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 컴포짓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을 그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시미트리 오퍼레이션 한 거하고 같아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룹의 첫 번째 조건,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시미트리 그룹에서 시미트리라는 그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 연산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숫자 노름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냈지만 이거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표현하기 때문에 얘들이 그룹이면서 그냥 일반적인 그 숫자 그룹이면서 그거는 만족은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겠죠. 숫자 그룹이면서 시미트리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